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오늘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반도체주들은 또 일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탄력적인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삼성 SDI 등의 굵직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전자 안착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쓴 삼성전자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증권가에서 줄줄이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요? 얼마까지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한투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만 원. 네, 한화투자증권도 11만 5천 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우리 특히 외국계 증권사 하면 삼성전자 맨날 깔아내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JP모건이라든지 CT 증권이라든지 HSBC, KB증권 이런 데에서 다 11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게 싸웠던 공매도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맨날 싸웠던 그 외국계 증권사마저 돌아섰다. 그러면 이 정도는 목표 주가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9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가 밴드 안에 있었던 목표 주가였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8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향후에 대한 전망을 더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아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하나같이 메모리 부문에 있어서의 슈퍼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신 건지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좋아지지만 2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었던 상황이 아니죠. 네. 작년 4분기 때 디램 쪽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쪽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가져갈 테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서고 있죠. 2분기 연속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몇 년 만에 역성장해서 출하량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점유율이 아니라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7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TSMC에서 지진, 대만 쪽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수급을 살펴봤을 때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따라서 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다 말하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위치나 수준을 봤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임순재 교수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일단 지금 시작이다라고는 좀 더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업황은 상당히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었던 데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51조 6천억의 이제 1년간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주가가 8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3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주가가 이제 8만 원대 중반, 8만 5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이러한 영업이익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계속 지금
역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율이 55.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49.67%였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6%포인트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았었던 데가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가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분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3% 정도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이런 이제 관심 사항이 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좀 있다. 특히 뭐 최근에 AI 열풍, 그다음에 IT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LTBM 이슈가 촉발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쭉 오른 것에 비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그 뭐 절반 수준이나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술적,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간 것에 비해 덜 갔으니까 더 갈 것이다. 앞으로 그 올라갈 룸은 더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좀 잘못된 계산 방법일까요? 뭐 하이닉스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SK 하이닉스 가격으로 보면 15만 원에서 16만 원대 사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지위 그리고 비중 이런 걸로 봤을 때 하이닉스와 뭐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상향 기준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부터도 반도체 쪽에서 뭔가 치킨 게임을 한다거나 큰 경쟁력이 있은 다음부터는 뭐 마이크론이 대장일 때도 있었고 하이닉스가 대장일 때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대장일 때도 있었지만 항상 어느 하나가 간 위치에 거의 근접하게는 다들 올라갔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을 놓고 보면 이전의 실적과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안 좋았던 부분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AI를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지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기조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반해서 반대로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뭐 테슬라지만 2차 전지 자체의 실적만 봐도 그다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LG엔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조금 네네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 뭐 되네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단 먼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네. 전기차 캐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 내연 기관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잘 팔리고 있고요. 여기 전기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이 있는 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FSD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불쾌감, 반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돼서 그동안 굉장히 그 강세론자들이 어떤 그 애널리스트마저도 최근에는 테슬라가 도요타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당 120달러를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강세론자인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마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로는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에 무인 택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는 것까지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라고 공개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서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무언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부정적인 업황은 분명히 있지만 주가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좀
좀 말씀을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지금도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왔고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지만 또 저는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자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고 추세가 돌려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멈춰지고 양봉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 테슬라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14일과 현재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해서 이제 저점대 쌍바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밀림이 나오면 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0,000원대였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이 되니까 제가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게 네. 문제죠.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삼성전자 네.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도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까 봐. 그쵸. 전 이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께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좀 다른 업종도 두루두루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건 삼성전자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버려져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또 왜곡 현상, 지수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임순재 교수님은 주말에 그 테슬라 뉴스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뭐 테슬라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뉴스가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뭐 로이터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델 2의 생산을 일단 뭐 폐기하고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올인한다라는 뭐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거에 관련돼서 X에다 이제 올려놓는 거를 로이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이 끝난 이후에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는 8월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로이터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뭐 여러 이제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일단 모델 2의 생산 시기가 아마 늦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포기는 안 할 것 같고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대는 많이 있지만 지금 GM에서도 지금 로보택시를 하다가 지금 중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길거리 지나가다 네,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과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먹힐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LG 엔솔이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30% 하락한 6조 1,287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573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75%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미국 내에 이제 보조금인 AMPC 1,889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 부분에서 316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실적 둔화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수출 데이터 1분기 수출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마 국내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전기차의 판매가 빠르게 이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좀 이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 대규모 지금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차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차입이 대규모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그렇게 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엔진 엔솔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내의 가동률이 한 4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제 실적으로 추정치를 해보면 한 가동률이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올 하반기에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전기차 보조금을 즉각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유의해서 좀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좋아질 거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렵다. 지금 상황 속에서 좋아질 얘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내용 한 줄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 실적이 주가를 좌우한다. 예, 맞는 말씀이죠. 박소 고수, 11만 전자 가자라고 외치셨고요. 이재규 고수,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업이다. 하창원 고수, 4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시계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